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JTBC 아침 NL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강남의 6층 병원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또 어젯밤엔 경북 경산의 나일론 원단 창고에서 불이 나 공장 1개 동이 전부 불탔습니다. 이란의 수도에서 암살된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하니에의 장례식이 마무리되면서 이란에 보복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경계 태세를 강화했고 미국은 중동에 군함을 추가 파견했습니다. 폭염경보가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어제 경기 여주는 낮 기온이 40도까지 치솟는 등 폭염의 기세가 매서웠습니다. 최소 열흘은 더 지금 같은 무더위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더위의 기세가 갈수록 강해지면서 폭염경보가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어제 경기도 여주는 낮 기온이 40도까지 올랐고 강릉에선 열대야가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복절까지 최소 열흘은 더 지금처럼 무더울 전망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강릉에선 열대야 최전 기록이 깨졌습니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이면 열대야로 보는데 강릉은 이런 열대야가 지난달 19일 이후 오늘 새벽까지 17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광주 역시 15일째 열대야로 잠 못 드는 밤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폭염경보는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폭염이 한창인 어제 낮 경기도 여주는 무려 40도, 서울은 36.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지금 오늘도 집에 안 나왔으면 에어컨 말도 못하게 켰을까요? 너무 습한 게 제일 기분이 안 좋아요. 그냥 너무 까마득하고 언제 끝날까 싶고. 어제 광주에선 80대 여성이 밭일을 하다가 숨졌습니다. 119 구급대가 출동했는데 체온이 42도에 달했습니다. 경북의 한 재련소와 창원과 창녕에서도 더위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 폭염 경보 속에 경기를 강행한 프로야구 현장에선 관중들이 온열 질환을 호소했습니다. 잠실구장에서만 4명이 구급차로 이송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최소 열흘은 더 지금처럼 무더위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2018년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현재 2018년 여름과 마찬가지로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주변을 덮고 있습니다. 두 개의 고기압이 마치 이불처럼 한반도 상공을 뒤덮어 열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서울 낮 기온은 34도, 경북 경산은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또 대기가 불안정해지며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서울 신사동에 있는 6층짜리 병원 건물 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경비원 1명이 대피했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2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는 조사 중입니다. 어젯밤 7시쯤 경북 경산에선 한 나일론 원단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1개 동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한때 나일론 섬유에 불이 붙으며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민주당의 공식 후보로 선출됐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신경전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트럼프는 해리스가 미치광이라면서 공세를 펼쳤는데 당내에서도 중도층의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해리스는 보수층의 반트럼프를 겨냥한 캠페인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대진표가 확정된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And she happens to be really a low IQ individual. She really does. She has a very low IQ. We don't need a low IQ. 이틀 전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된 뒤 가진 첫 연설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한 번 인종 공세를 펼쳤습니다. So we have to work hard to define her. I don't want to even define her. I just want to say who she is. She's a horror show. She'll destroy our country. 색깔 공세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That the fake news is trying to build up to be the next Margaret Thatcher. She is considered more left-wing than crazy Bernie Sanders. Look at her. 미국 정가에선 트럼프가 힐러리를 상대로 승리했던 2016년 대선 캠페인 공식을 다시 활용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극우성 발언으로 지지층 결집을 노린다는 겁니다. 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이런 전략을 낡은 쇼라고 비판했습니다. And it was the same old show. The divisiveness and the disrespect.
실제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중도층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very day we're talking about her heritage and not her terrible, dangerous liberal record throughout her entire political life. It's a good day for her and a bad day for us. 당장 해리스는 보수층 균열을 노린 캠페인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엔 트럼프 행정부 출신 스테퍼니 그리엄 전 백악관 대변인도 포함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주말 내내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부통령 후보군과 직접 인터뷰를 진행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번 주 초 부통령 후보까지 대진표가 확정되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은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암살된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하니에의 장례식이 마무리되면서 전 세계가 저항의 축, 보복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미국은 군함을 급파하는 등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등 세계 각국은 자국민에게 이란과 레바논 등에서 즉시 떠날 것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라픽 하레리 국제공항. 커다란 짐을 끌고서 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레바논과 이란 등 위험 지역에 머물고 있는 자국민에게 즉시 떠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이 임박했고 친이란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 역시 가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입니다. 이르면 현지 시간 5일 공격이 시작될 거란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은 중동 지역에 전력을 강화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춘 해군 순양함과 구축함을 추가 배치했고 1개 비행대대 규모의 전투기를 추가로 파견했습니다. Look, when the Supreme Leader says he's going to avenge, we have to take that seriously. Now, I don't know what they're going to do or when they're going to do it, but we got to make darn sure that we're ready. 이런 가운데 친이란 저항이 축인 예멘 후티 반군이 미군의 드론을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하마스 최고 지도자 하니에의 암살 배후로 지목받는 이스라엘은 이란의 공격이 임박함에 따라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מדינת ישראל נמצאת במלחמה רב-זירתית נגד ציר הרשע של איראן. אנחנו מכים בעוצמה בכל אחד מזרועותיו. אנחנו ערוכים לכל תרחיש, הן בהגנה והן בהתקפה. 중동 지역은 가자 전쟁 이후 또다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JTBC 박수연입니다. 8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표결 처리될 전망입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방송사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할 걸로 예상됩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2달 동안 국회에서 정쟁만 되풀이되면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민생 법안은 아직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양궁 남자 개인전의 승패를 가른 차이는 단 4.9mm였습니다. 멋진 승부를 펼친 김우진 선수와 브레이디 앨리슨 선수의 인연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And now both will shoot one arrow to decide who gets gold and who gets silver. 앳된 얼굴의 김우진과 앨리슨, 12년 전 양궁 월드컵에서의 승부였습니다. 이때도 두 사람은 슛오프에서 8점을 맞췄는데 김우진이 보다 안쪽에 쏘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앨리슨은 올림픽 메달이 결정된 후에 김우진의 손을 번쩍 들어줬고 김우진도 앨리슨에게 축구에 메시와 호날두가 있다면 양궁엔 우리가 있다면서 마지막까지 멋진 스포츠맨십을 보여줬는데요. 세계 양궁협회도 한국인을 뺀다면 역사상 가장 많이 포디움에 오른 선수라면서 앨리슨을 치켜 세웠습니다. 앨리슨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부터 지금까지 5번 연속이나 올림픽에 진출한 베테랑입니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궁수로서 생계를 이어간다는 그의 연습장도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다음 올림픽이 열리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두 사람의 양궁 재대결 볼 수 있을까요? 성별 논란에 휩싸인 복싱의 두 선수가 모두 동메달을 우선 확보했습니다. 알제리의 이마네 선수의 아버지도 나서서 이 공격 부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وإن شاء الله تجيب لنا الميداي من باري. لأن نحوس على ميداي بتطلع العلم تاع الراي الجزائري. لو 2 ماي 1992 خليفة إيمان. هاي وين البنت. 이만 캘리프는 남성 염색체 XY를 갖고 있다면서 성별 적격성 논란에 휘말렸고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K 롤링이나 일론 머스크 등 유명인도 비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IOC는 염색체만으로는 성별을 결정할 수 없다면서 이 문제는 트랜스젠더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하루 만에 치러진 성별 검사 또한 합법적이지 않다고 밝혔고 그녀는 그렇게 태어난 거다 이런 여론도 커졌습니다. It's not fair for all of us because she born like that and she's doing a hard sport. 복싱 여자 66kg급에선 알제리의 이만혜 선수가, 57kg급에선 대만의 린위팅 선수가 성별 논란에 휘말렸는데요. 준결승에 진출하면 동메달을 받는 복싱 규정에 따라 두 선수 모두 동메달을 확보한 채 준결승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손흥민이 서울 강남의 클럽을 방문했다는 소문에 대해 부인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당사자를 형사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의 친선 경기가 끝난 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뮌헨 선수들이 클럽에 다 왔다. 이 결제는 손흥민이 했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결제 액수도 적혀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이 게시물 빠르게 퍼졌는데 모두 허위 사실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소속사 측은 해당 클럽의 직원들이 자신의 업소를 홍보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걸로 확인됐다면서 공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고 절제된 생활을 이어가는 선수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하는 범죄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손 선수는 경기 후 자택으로 이동해 휴식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 사실 유포나 악성 루머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94만) 명이 몰렸던 로또 청약에서 봤듯이 지난달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4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파트값이 들썩이면서 청약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지난주 청약이 마감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178가구를 뽑는 1순위 청약에 9만 3천 명 넘게 몰렸습니다. 경쟁률이 527대 1에 달합니다. 해당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20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거의 뭐 로또급의 시세 차이 있어서 안 하면 손해인 입장벽이 높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전국 1,300여 가구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48.67대 1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낮은 분양가와 높은 시세 차익뿐 아니라 최근 심상치 않은 부동산값 상승세가 청약 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28% 올랐습니다. 19주 연속 오름세입니다. 집값 상승 기대감에 6월에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천 건을 넘겼는데 아파트값이 정점을 향하던 2020년 12월 이후 3년 6개월 만입니다. 청약 아파트는 인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집값 추이와 함께 맞물린다면 당분간 청약 경쟁률 자체는 꾸준하게 유지될 공급 부족 우려까지 더해지며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폭염과 폭우로 3경기가 취소된 프로야구, 대구와 창원에서만 경기가 열렸는데요. 삼성은 주말 경기를 싹쓸이하면서 4연승을 달렸습니다. 투타에서 안정된 모습으로 치열한 2위권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오늘의 야구에서 전해드립니다. 폭염과 폭우로 3경기가 취소된 가운데 대구에서 열린 SSG와 삼성의 경기. SSG가 1회 초부터 한유섬과 이지영의 적시타로 2점을 뽑으며 기선을 제압합니다. 하지만 1회 말 반격에 나선 삼성이 김영훈과 유지혁의 안타로 곧바로 동점을 만드는데요.
2회에는 말루 기회에서 김영웅이 희생 플라이를 날려 역전에 성공합니다. 3회와 4회에도 각각 한 점씩을 추가한 삼성은 6회 젊은 거포 이재현이 구원 투수 서진용의 낮은 변화구를 걷어올려 투런 홈런을 쏘아올립니다. 7회에도 구자욱의 적시타로 한 점을 추가한 삼성은 SSG를 8대3으로 꺾었습니다. 삼성의 선발 코너는 6이닝 3실점 3진 3개를 기록하며 시즌 9승째를 올렸습니다. SSG 김광현은 3이닝 동안 4사구 8개를 내주는 등 불안한 제구를 보이며 패전을 떠안았습니다. 주말 3연전을 싹쓸이한 삼성은 4연승으로 2위 LG와 승차 없는 3위를 달렸습니다. 창원에서는 NC가 KT를 15대5로 제압했습니다. NC는 1회부터 넉 점을 뽑으며 상대 선발 쿠에바스를 강판시켰고 3회 데이비슨과 권희동의 연속 타자 홈런이 터지는 등 장단 19안타를 몰아치며 대승을 거뒀습니다. 데이비슨은 시즌 33번째 홈런을 쏘아올리며 홈런 부문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폭염의 기세가 매섭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무더위 속에 대기가 불안정해져 한때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JTBC 아침 앤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